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최서진 인사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섰고, 이게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리고 올해 시장을 지켜본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빠르게 상향되는 모습을 과거에 본 기억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의 강도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제품 가격이 오르는 시대, 이건 정말 처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IT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싸진다. 노트북, PC, 스마트폰 모두 다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노트북의 가격은 오르고 있고, PC의 가격도 오르고 있고, 심지어 스마트폰의 가격까지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처음 보는 사이클입니다. 이게 무조건 좋은 신호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변화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기업은 늘 을이었습니다.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 아래에서 가격 협상력이 약한 부품 업체였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완성품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격을 정하는 위치에까지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규모는 올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로 잘 풀린다면 영업이익 기준 글로벌 탑10 안에 한국 기업 두 곳이 동시에 들어가는 그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저에게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4만원, 5만원대에서 봤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가격이 부담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제 돈으로 사라 라고 하면은 여러 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죠. 반도체는 늘 저평가되어 있었던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반도체는 완성품이 아니라 부품이고 소재이기 때문에 완성품보다 비쌀 수 없다 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이 흔들리고 있죠. 부품이 완성품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공급이 없을 때 주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갑니다. 지금 시장은 수요가 좋다 수준이 아니라 공급이 없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주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SK하이닉스는 최근 1년간 약 240%가량 상승을 했고, 삼성전자는 최근 1년간 약 15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한 상승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USB를 만드는 샌디스크는 1500% 상승, 마이크론은 250% 이상 상승, 기술력이 특별하지 않는 HDD 업체들도 200% 이상씩 상승을 했습니다. 즉, 공급 부족을 반영하는 흐름일 뿐 삼성전자만 유독 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 엔비디아 GPU 공급이 막혔을 때도 주가는 3배에서 4배씩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미 올랐으니까 끝났다 보다 아직 더 갈 수 있다 라는 쪽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이거죠.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이걸 사는 쪽, 즉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이 훼손되는 상황입니다. AI 빅테크들은 아직 괜찮습니다. 돈을 버는 속도보다 투자 속도가 더 빠르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스마트폰, IT 기기 쪽에서는 이미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부만 보더라도 반도체 부문은 돈을 많이 벌지만 스마트폰 부문 이익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위험한 구간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투자 축소 신호입니다. 다만 AI 투자는 지금 멈출 수 없는 싸움입니다. 피를 흘리더라도 싸워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투자 사이클이 과거보다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많은 분들이 2020년에서 2021년과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와 지금은 자금의 성격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개별 종목을 직접 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ETF, 연금 자금, 기관 자금, 이런 돈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ETF 자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파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있지만 과거처럼 폭발적인 과열 구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 포인트, 신용투자, 즉 빚 투자의 비중이 과거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겁니다. 시장을 망가뜨렸던 건 언제나 빚이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빚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신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경계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 모두가 무조건 오른다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가 정말로 가장 위험한 진짜들의 구간입니다. 경험상 고점에서 10%에서 15% 조정을 2번 정도 극복하고 나면 세 번째 조정 때는 사람들의 경계심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때가 진짜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도체도 걱정이고 주가도 흔들리고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그 구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오늘 영상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과속 구간이 아닙니다. 다만 속도 조절은 필요한 구간이라는 거죠. 앞으로는 지수가 얼마까지 간다 보다는 돈이 얼마나 빠르게 들어오냐, 신용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것들을 더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지수가 20% 오르는데 자금이 40%씩 들어온다면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주분들 도움은 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의 구독, 영상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